그 내부자들 시즌 2인가 아니면 홍장원판 내부자들 라이브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좌표가 지키는 거였거든요. 좌표 찍기. 예, 대통령께서는 이제 직무에서 직무 정지가 된 상태지만 싹 잡아들이려고 했죠. 이거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위중한 상황에서 또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시는 것만큼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진짜 뭐 간첩인가 보다 예. 뭐 이런. 가장 좀 억울하다 할까요? 화가 난다 할까요? 납득이 안 된다 할까요? 한 포인트를 잡으라면 어떤 게 제일 떠오르세요? 뭐 그동안 지금 겪어온 시간들이 힘들지 않았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편적으로 어떤 거를 겪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예.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발견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저의 그 계엄의 123일, 탄핵의 111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12월 6일 날 국회 정보위에서 정보위원장실에서 12월 3일 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쭉 설명하면서 그렇죠. 시작이 되죠. 예. 일부에서는 제가 뭐 어떤 특정 정당에게 뭔가를 제공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신성범 국힘 정보위원장이 계셨고 국민의힘. 또 양당 정보위 간사 다 계셨고요. 예.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조금 늦게 도착을 하셨지만 그 자리에 조태용 원장도 같이 계셨어요. 제 옆자리에. 아, 국정원장도 예. 계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국회정보에 어떤 브리핑을 했는지를 잘 알고 계시고 근데 조금 그 다음부터 당황스럽고 놀라게 되는 일들이 반복해서 생깁니다. 그게 정보위원장 브리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태용 원장이 정보위원장실 앞에서 예. 모여있던 기자들한테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하세요. 예. 사실은 참 그런 일이 그동안은 좀 보기 힘든 일이었는데 그 기자회견의 세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정치인 체포 지시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내 명예를 걸고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거 없다. 세 번째는 홍장원 차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경질을 인사 제청했다 대통령에게.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하셨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때 이야기를 가만히 되짚어 보면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그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지금은 뭐라고 근데 생각하세요? 그 다음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요. 예. 그 다음날 검찰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예. 피의자로 소환하니 몇 시에 외토실로 오십시오라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왜 그러는가 보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검찰, 경찰, 특수부, 공수처 쭉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회 조사특위도 나가고. 네. 그런데 실질적인 시작은 이제부터인 것 같아요. 헌재 증인으로 나갔는데 예. 대통령께서 이 내란과 계엄의 이 재판의 모든 것은 홍장원의 공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랬어요. 제 앞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다소 놀랐습니다. 그때 딱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거는 홍장원의 프레임, 홍장원이 짠 거다. 홍장원에서 시작한다. 그래도 딱 보니까 술 마셨다라는 말씀보다는 덜 놀랐어요. 딱 보니까 그때 전화하니까 술 마신 것 같더라. 아니 저런 얘기를 하시면 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때는 그 말씀을 왜 하시나 궁금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좌표가 지키는 거였더군요. 좌표 찍기. 예, 대통령께서는 이제 직무에서 직무 정지가 된 상태지만 용산의 대통령실은 건재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문 때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왜 홍장원 검찰에서 조사 안 하냐. 또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CCTV를 공개하고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홍장원이 국민을 속였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죠. 또 더구나 그 국정원장께서도 헌재에 직접 출연하셔서 참석하셔서 예. 막상 조사해 보니까 홍장원 메모가 4종류더라. 예. 예.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렇게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예. 이런 건 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일 놀란 건 네. 우리나라에서 판매 부수가 제일 많은 메이저 언론이 참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언론에 대한 신뢰라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 기사를 이렇게 쓸 수 있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혼동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메이저 언론이 이렇게 참전하는 거는 이 판이 다른 거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제가 평소에 자주 듣던 여론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버들도 예. 근데 이 정도 되니까 돈 좀 벌어보겠다는 유튜버나 아니면 소위 찌라시들이 거의 배설물을 배출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사실 확인 같은 거 전혀 없고 크로스 체크 없고. 예.
근데 그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국정원 아니면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서 아.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하나를 잠깐만요. 국정원 겪을 때는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 많다는 건 뭔가 그쪽으로도 흘러나온 것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진정 욕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편적인 부분을 쭉 연결해 보니까 이게 도미니어처럼 찌고 차는 뭐 짜고 치는 건가?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한번 쭉 리뷰를 해보면서 이게 권력과 정권에 있어서의 어떤 카르텔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재미있게 얘기하면 예. 예전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 내부자들. 그래서 제가 이거 내부자들 시즌 2인가? 아니면 홍장원판 내부자들 라이브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 제가 거기서 분노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그룹이나 어떤 소사이어티나 특히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단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목표가 있죠. 쟁취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그 생물의 어떤 생존 본능처럼 뭔가를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뭐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탄핵돼서는 안 되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의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예. 뭐 한두 사람 정도는 권력의 수레바퀴에 깔려주고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죠. 물론이죠. 예를 들면 저는 이 과정에서 생각나는 분이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장병 사건 때 박정훈 대령이 지금은 기소 제명이 바뀌었습니다만 처음에 했던 게 항명수괴죄예요. 맞습니다. 항명수괴죄라고 하면 전시에는 현장에서 직결 처분이 가능한 그렇죠. 굉장히 중죄거든요. 그렇죠. 또 저도 처음에 이제 맞닥뜨리는 부분이 정치관여죄라고 하는 한 7년형에 이를 수 있는 국정원 직원으로서는 중죄인데 예. 예. 이런 부분으로 과거 마치 군사정권에서는 물리력으로 억압했던 것처럼 이 사법적인 억압이 2025년 현재에도 있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12월 3일 그날 갑자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전화를 받으셨던 그 순간 사실 그러셨어요. 처음 전화 받고는 이게 뭔가 어리둥절하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그럴 법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첩사령관 전화 오고 나서야 이제 뭔가 이렇게 이게 뭐지 뭐 이게 무슨 얘기 이렇게 되셨다고 했는데 만약 그 당시 대통령의 전화가 오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대통령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뭐라고 혹은 묻고 싶으십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감히 뭐라고 물을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셨죠. 더구나 그 전화로 어떤 지시를 받는 건 직접적인 부분이고 또 더구나 비상계엄이지 않습니까? 예. 또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신 부분이니까 대통령의 특별 명령이잖아요. 예. 저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을 때 싹 잡아들여 싹 잡아들이려고 했죠. 이거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위중한 상황에서 또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시는 것만큼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진짜 뭐 간첩인가 보다 예. 뭐 이런. 이제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원래 이런 스타일의 분이시구나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목적어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끝나시는 말미에 방첩사를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방첩사라는 건하고 이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야간이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해서 방첩사를 지원하겠다는 마음을 내심 갖고 예. 방첩사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메모 얘기들만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예. 사실은 꼼꼼히 들여다보면 메모는 어떻게 보면 흔들기 위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첫 번째 이야기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국회를 봉쇄해?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뭔가 좀 다른데 근데 이제 이어서 14명의 명단을 받았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라는 명단을 쭉 가면서 그때 뭔가 잘못됐구나. 예. 이미 비상계엄이 발령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비상계엄의 요건에 있는 전시사변 공공질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문 닫아야죠. 그러니까 전혀 그날 12월 3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더구나 국정원장도 그 다음날 해외 출장이 계획돼 있었고 예. 심지어는 급한 일로 저도 그 다음날 아침 9시 비행기를 타게 돼 있었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국정원은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